지금 이것 때문에 여야가 난리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D-일주일 세법 개정 시한 오는데 여전히 정부 야당 종부세 평행선이다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종부세? 나랑 상관없는데 이런 분들은 아예 관심조차 없는 내용일 것이고 종부세 나 이번에 내야 되는데 라는 분들은 아마 지금 촉각을 다투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일 겁니다. 최근에 지금 종부세 고지서가 막 날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세금이 난 이미 부과를 받았는데 근데 쟤네들은 싸우고 있어. 뭘 바꿔준대. 그럼 뭐야 나한테 날라온 거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자, 기본적으로 여당과 야당의 세법 개정안이 서로 다릅니다. 이게 문제인 거죠. 이게 세법이라는 거는 세금이고 세금은 결국에 국민들이 돈을 내라는 법인데 법을 지금 바꾸네 마네. 우리 걸로 바꿔요. 니네 걸로 바꿔요. 이거 중간에 지점 어딘가에서 만나요. 이걸로도 지금 답이 안 나오니까 지금 이게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겁니다. 과세 대상은 재산세 내는 사람들은 다 대상이고 근데 요 민주당 안에는 이게 뭐 여러 가지 안이 있겠지만 공시가를 다 합쳐가지고 11억 원이 넘으면 그때부터 내는 거고 그 이하는 그냥 과세 대상에서 아예 빼주자 뭐 이런 건데 큰 차이는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뺄지 여기서 뺄지 뭐 이런 건데 기본공제는 우선 과세 대상은 다인데 그중에서 9억 원은 빼주자 깎아주자 그러면 제로가 되니까 여기서 대상에서 빠져나가는 거고 여기는 이제 11억이 넘지 않으면 아예 대상도 안 되는 것 뿐인 거고 그럼 11억이 대상인데 그럼 그중에서 6억은 깎아준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공제의 차이는 있지만 뭐 큰 차이는 아닌 거고 결국에 얼마를 깎아주냐 우리는 9억 원 깎아줄게 우리는 6억 원 깎아줄게 뭐 이런 겁니다. 물론 10억인 분은 아예 대상이 안 되겠죠. 자 그럼 다주택자 중과는 어떻게 할 거냐 아니 주택수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총 자산이 얼마냐를 가지고 세금을 부과하자 그러니까 이거는 폐지합시다 이거고 그러니까 야당안은 이겁니다. 다주택자 중과는 하긴 해야 된다. 그래서 과표가 6억 이하면은 세율을 조금 뭐 낮춰주지만 그래도 자산이 많은 다주택자들은 세금을 많이 내야죠 라는 게 또 아니다 이겁니다. 자 이거는 사실 그 과거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후보 시절에 제가 당선되면은 여러 가지 할 건데요. 그중에서 세금 요거 문제입니다. 세금 개편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때 종부세 개선안 같은 것들을 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게 실제로 발표가 됐습니다. 언제였죠? 몇 달 전에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보통 이 정부가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은 그냥 이렇게 통과가 됩니다. 왜? 기본적으로 야당과 어느 정도 좀 합의를 해가지고 이대로 가니까 좀 오케이 좀 해주세요. 뭐 그래요, 뭐 알겠습니다 하고 보통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죠? 아닙니다. 지금은 지금 합의가 안 돼. 지금 야당이 완전히 반대를 하고 있고요. 저거는 우리가 용납할 수 없다. 그리고 요걸 만약에 우리가 받는다면은 너네는 요거를 포기해야 된다 하면서 지금 협상안이 막 거꾸로 나오고 있고. 근데 그 와중에 종부세는 날라갔어. 주인들한테 막 날라갔습니다. 근데 얘네들끼리 싸우면서 어떻게 해요? 얘는 깎아준대. 얘도 깎아줄 건데 얘는 좀 덜 깎아주고 어떤 애는 더 늘려준대. 근데 얘도 좀 여기는 좀 대상이 안 되는데 얘는 또 대상이 된대. 근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국민들은 아주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자, 야당의 입장은 이거 같아요. 아니 니네가 나한테 합의한 게 없지 않냐. 합의 없이 발표했잖아. 근데 내가 무조건 따라야 되는 게 맞냐? 라는 거죠. 아니 이게 맞기도 한 게 삼권 분립이기 때문에 행정부가 하고 싶다고 하는 거를 의회가 반대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리고 의회는 당연히 이제 다수결로 하는 거기 때문에 아니 다수인 우리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안인데 그거를 정부가 발표했다고 무조건 따를 수는 없다. 우리랑 미리 협의를 하고 하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뭔가를 양보하면 너네도 무언가를 양보를 해가지고 서로 맞춰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정부는 또 반대로 억울하다는 입장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아니 우리가 야당일 땐 안 그랬잖아. 근데 왜 이번에는 이렇게 하는 거냐라고 말할 수도 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지금은 21대 국회인데 20대 국회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20대 국회는 2016년도부터 20년도 5월까지였습니다. 근데 지난 정권이 이제 17년도에 시작을 했죠. 17년 5월인가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시작했으니까 20대 국회를 상당 기간 같이 공존하면서 지냈던 기간이 있습니다. 그때 보면은 야당 여당 비율이 뭐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지가 않았습니다. 야당 여당 비율이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았고 한쪽이 일방적으로 이겼던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때는 기본적으로 여당이 하고 싶었던 거를 야당도 서로 막 이제 물론 티격태격은 했어요. 티격태격은 했지만 그래도 요랬던 기간이 있었는데 이때는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겠지만 총 뭐 26번이 넘었고 그 이후로는 아마 숫자를 안 셌던 것 같아요. 언론에서. 그래서 뭐 대략 뭐 한 30번 정도 대책이 나오지 않았나? 뭐 부동산 대책이 나오지 않았나? 뭐 했었는데 그때마다 제가 이거를 다 하나하나 그 정책을 분석하면서 영상을 만들어 놨었는데 세법이 바뀌는 거에 뭐 한 10대
번 바뀐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이 바꿨습니다. 이때 종부세는 특히 뭐 1년에 한 번씩 뭐 계속 바꿨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세율을 오래 적용하려고 그러면 맞지가 않아요. 그리고 한 해에 막 2번 바꾼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이 누더기도 이런 누더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죽하면은 이 세무사들도 양도세 상담을 포기해버리죠. 그리고 세무사가 모르니까 세무서인 공공기관이죠. 국세청 세무서에 갔더니 세무사한테 물어보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세무서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바꿨는지 모르겠고, 야, 그런 거는 세무서 가서 물어봐라. 그래서 세무사는 저희는 양도세 상담 포기합니다. 저희 종부세 상담 포기합니다. 그랬더니 국민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둘 다 지금 모르겠대. 근데 세금은 막 부과됩니다. 그러면 이제 부과된 세금을 받고 억울합니다라고 막 이제 신청하면은 막 다 막 잘려버리고 막 이랬던 그 난리도 아니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때 막 바뀌었어요. 그럼 이때 어떻게 했을까? 그러니까 당시 야당이죠. 현 여당은 그래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행정부가 그래도 운영을 하는 거고 정권이 5년인데 세금이나 이런 걸 잘 걷어가지고 행정부 운영, 그러니까 자기들 자금으로 써야 되는데 그래 이런 건 따라가자 하면서 세제 개편을 제가 해줬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때는 우리가 해줬는데 너네 왜 안 해줘? 라면서 좀 억울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안 해준다. 자, 그래서 지금 어떠냐? 지금 금투세도 지금 주식하시는 분들은 되게 이슈인 부분이잖아요. 여기 이제 주식에다가 내년부터 세금 뗀다 하는 거. 그리고 이제 법인세도 좀 인하해 줍시다 하는데 안 된다 막 이러고 있는데 거기에 하나가 또 종부세죠. 종부세도 조금 좀 바꿔야 됩니다 했는데 안 된다 해가지고 지금 결국 법정 시한이 뭐 11월 30일인가 그러는데 못 지킬 것 같다고 합니다. 지금 뭐 사진도 있지만 그냥 회의 자체가 그냥 협상 자체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재밌는 거 이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 종부세를 부과 안 당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종부세 얘기 나오면은 아니 그거 부자들은 당연히 내야지 그걸 왜 안 내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또 주식하는 분들이 많어. 그러면 금투세 여기는 또 이제 엄청 화가 나셔가지고 종부세는 내야지라는 분들이 금투세 이 미친 세금 왜 내냐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부동산 하는 분들이 보면은 금투세 내지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 그래서 결국에 이 주식과 부동산이 그러니까 자기 입장 차이에 따라서 시각이 달라지는 것도 좀 이게 재밌다고 해야 되나 어쨌든 좀 이상한데 결론은 저는 상식적인 세금을 내라는 거는 이게 맞지 않나. 법이라는 건 상식 안에서 이렇게 놀아야 되는데 뭔가 비상식적인 것들이 있다면 뭐 비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아이 저거 뭐 내면 그만이지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또 전문가나 아니면 그쪽 업계에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아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세금하면 이거 큰일 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과거의 종부세를 보는 것 같아서 참 이게 안타깝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추경호 경제부총리 이분이 이제 답답해서 내가 답답해서 내가 나왔다. 제 말 좀 들어보십시오 하면서 기획재정부에서 하나의 보도 설명 자료가 나옵니다. 제목이 그냥 문어체죠. 종합부동산세는 정부안으로 정상화되어야 합니다. 라는 게 나와서 이걸 가지고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자, 기본적으로 이제 정부가 발표한 통계인데 종부세 과세되는 걸 보면은 1주택자들도 이제 부과를 좀 많이 당합니다. 워낙 이제 과세 표준도 많이 높아졌고 세율도 좀 높아졌어요. 1주택자도 세금이 높아졌어요. 근데 이분들은 저소득층이더라 라는 겁니다. 아니 무슨 소리지? 종부세는 부자세인데. 자, 소득세 5천만 원 이하의 저소득층이 꽤 많더라. 절반 정도는 이 1세대 1주택자의 절반 정도는 소득이 5천만 원이 안 되더라. 최저임금인 연 2천만 원 버는 분들도 30%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산은 많은데 소득이 낮다. 그러면 누굴까요? 뭐 노인이시거나 아니면은 거동이 어려우신 분들이거나 뭐 이런 분들이겠죠. 이게 아무래도 세대로 하기 때문에 세대 안에는 뭐 자산이 좀 있으실 수는 있지만 뭐 부모님이 자산이 있지만 뭐 자녀는 자산이 전혀 없는데 뭐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근데 이제 소득이 좀 안 되는 건 아무래도 노년층들도 많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 자산이 많으면 그걸 팔면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소득이 낮은 게 이게 말이 되나? 어디 뭐 소득을 숨겨놨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이런 사람들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부과 대상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지금 서울에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거의 뭐 4집 중에 1집 정도가 지금 종부세가 부과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서울 사람들이 뭐 다 부자고 다 소득이 수억 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집 하나는 있지만 여기서 이제 세금을 부과되면은 생활비 자체가 이제 막 타격을 오는 분들의 저소득인 분들도 있다.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거 팔아라. 그럼 이거 팔아가지고 그걸로 세금 내면 되는 거 아니냐. 아니면 이거 팔아가지고 종부세 안 내면서 그걸로 뭐 전세나 월세 사시지. 뭐하러 이거 자산 끼고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 요즘에 뭐 거래 절벽이죠. 거래 절벽에다가 지금 이거 팔면서 또 세금 내고 결국에 다시 무주택으로 가면은 노인층이나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내 나이에 또 지금 뭐 남의 집에 가서 월세를 살아야 되나? 뭐 전세를 살아야 되나 하면서 또 이것도 못하는 상황이고 그럼 내 집에서 내가 살
살겠다는데 세금은 보유세니까 매년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세금은 계속 늘어나는데 소득은 오히려 낮아지는, 나이가 들면서 낮아지니까 이게 답이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것도 있어요. 뭐냐면 소득 5천만 원 이하인 분들은 이제 12만 명 정도 되는데 납세자당 평균은 한 80만 원 정도 냅니다. 그리고 소득 2천만 원 이하인 분들은 7만 명 정도가 되는데 요분들도 한 75만 원 정도 냅니다. 소득 수준에 비해서 세부담이 과중합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이제 이게 무슨 소리야? 1년에 한 80만 원 정도 내는 거 가지고 이거 가지고 뭐라고 하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게 착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냐면 이 재산세라는 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부과를 합니다. 보유세가 재산세죠. 너 집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세금을 내. 그 세금을 내는 게 이만큼이면 거기에 추가로 80만 원의 종부세가 더 붙는 개념입니다. 종부세는 보유세에 추가되는 거지 이 종부세 하나가 끝이 아니다. 아니 뭐 그렇게 자산이 많으신데 80만 원 내는 게 뭐가 부담입니까? 라는 게 아니고요. 이 80만 원을 내려면 재산세로 또 한 4, 500만 원, 5, 600만 원 이미 내시고 추가로 80만 원을 더 내시는 거다. 이 플러스 알파의 개념이기 때문에 이 소득이 뭐 2천만 원, 5천만 원이신 분들은 이것도 큰 돈이죠. 월 뭐 한 5, 6만 원 이상 나가는 거니까 추가로.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기사도 뜹니다. 1인 평균 종부세는 노도강이 강남 4구보다 더 많이 올랐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노도강 지역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서울에서는 그래도 조금 좀 저렴한 지역이었는데 이 서울도 이제 전체적으로 집값이 많이 올라가면서 이 지역에도 종부세 부과 대상자들이 많아졌습니다. 근데 이 분들이 보면은 같은 기간에 거의 2배 가까이 막 올라가고 했다는 거죠. 근데 강남구는 오히려 조금 뭐 덜 올랐다. 그래서 노도강이 오히려 더 많이 오르는 게 말이 되냐? 뭐 이런 내용일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게 집값 상승에 따른 종부세 증가폭이 커지는 기저효과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 종부세 내던 곳들은 추가로 더 내는 것뿐이지만 아까 말했죠. 재산세 내고 거기에 추가로 종부세를 더 내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노도강 지역이 상대적으로 재산세와 종부세의 그 경계선에 있던 곳들은 거의 얼마 안 냈을 거 아닙니까? 이미 재산세 몇백만 원 내셨지만 종부세 자체는 뭐 몇십만 원 안 되는 분들이 이번에 추가적으로 늘면서 갑자기 2배, 3배 뛰는 효과처럼 보였을 것이고요. 아마 이런 것도 있을 겁니다. 이게 그 세부담 상한선이라고 해가지고 이 개인은 1주택자는 작년 대비 1.5배 이상 세금이 늘어나면 안 되게 막아주는 그 범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정대상 2주택 너는 나쁜 놈에서 3배까지 늘어나게 돼요. 세금이. 그리고 3주택은 뭐 지역 상관없이 무조건 너는 3배까지 세금을 더 내도 돼. 그러니까 작년 대비 1년 만에 세금이 3배가 올라가는 거를 용인하는 게 이게 많이 없거든요. 선진국에서. 근데 어쨌든 여기는 이제 3배까지 막 늘려놨는데 한마디로 최대로 세금을 많이 내게 해놨죠. 근데 법인은 아예 폐지해버렸습니다. 그 말은 뭐냐? 무한정 늘어난다. 그래서 법인은 1000배가 늘어난 분들도 있지만 워낙 소수다 보니까 그냥 뭐 다들 무시하고 그분 알아서 사시겠죠 하고 넘어가는 그런 안타까운 사연도 많았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 정권에서는 이거는 좀 문제가 많고 너무 좀 그 과도하게 세금이 높구나 해가지고 이 할인가를 적용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고 해서 이걸 100%를 적용했는데 그러면 이제 할인이 0%인 거죠. 그래서 이걸 60으로 다운시키면서 자 우리가 40%는 좀 깎아드릴게요 라고 했지만 이 공시가격이 너무 가파르게 올라가게 설계가 돼 있다 보니까 요거를 깎아줘도 중저가 주택들은 세금이 오히려 막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할인가를 적용을 해도 이 기준가가 상승을 하게 세팅해 놓으면 이게 답이 없구나. 거기다가 요번에 또 정책 중에 하나 그 개선안 발표 중에 하나가 1주택자들은 솔직히 뭐 이분들이 뭐 투기를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 집에서 살고 있는데 보유세만 너무 늘리면 안 되지 않냐. 나중에 집을 팔면 세금을 내는 건 괜찮지만 집에 거주하고 있다고 해서 세금을 너무 많이 내게 하면은 이분들이 생활이 힘들어지지 않냐 해서 1주택자는 추가로 3억 원을 더 공제해가지고 세금을 좀 깎아주려고 했는데 이것도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공제가 안 되니까 당연히 대상자도 많이 늘어나고요. 그리고 세금도 같이 늘어나는 상황이겠죠.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공시가격, 이 세금의 기준이 되는 가격입니다. 이게 시세랑은 좀 다른데 이 현실화를 장기적으로 해가지고 시세의 거의 뭐 90% 이렇게까지 최대한 올리겠다라고 했던 그 공시가 상승 플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한마디로 이제 증세죠. 세금을 쭉 올리겠다라고 한 건데 이게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는 그 종부세의 그 커트라인이 있습니다. 여기 넘으면 이제 너도 이제 종부세 대상자야 하는 지역들이 막 갑자기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야. 옛날에는 서울 위주로 냈는데 이제는 제주도도 내고 부산, 세종시 이런 데들도 세금이 막 나오기 시작하더라. 결론적으로는 이제
전국적으로 세금이 점점 더 부과가 되고 있다 보니 이게 부자세가 맞냐 이제 중산층세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요번에 정부가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공시가격을 좀 조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내년도는 확실히 이 상승세를 꺾어가지고 종부세 대상이 될 수 있는 그 보유세 대상이 될 수 있는 공시가격을 좀 낮추겠다라고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공시가격을 낮추면 단순히 뭐 이런 보유세뿐만 아니라 뭐 건강보험료나 뭐 어떤 그 복지 혜택 같은 것들의 대상자도 좀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게 같이 연계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어쨌든 세부담이 좀 과거보다는 줄어들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율 자체가 되게 높으니까 지금 정부에서는 좀 세율을 개선하자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 얼마나 높은가? 정부안으로 바꾸면 그러면 세금이 뭐 아예 안 내는 거냐? 그게 아닙니다. 이 최근에 지금 엄청나게 높아지던 이 세 부담과 그리고 이제 과세 인원을 좀 꺾자는 거죠. 그래서 23년도로 해서 정부안으로 만약에 하게 되면 내년에는 한 2020년 정도 수준으로 되지 않겠느냐. 근데 2020년이 그러면 과연 세율이 낮았느냐? 아닙니다. 2017년, 18년, 19년도 계속 세율을 올렸기 때문에 20년도부터는 OECD 평균에 거의 뭐 근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항상 말하는 그 OECD 있죠? 그 OECD에서 유의미하게 보유세가 낮았던 때는 한 18년도까지입니다. 근데 19년도쯤부터는 보유세, 거기다가 양도세, 취득세, 뭐 재산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다 합치면은 우리나라가 상위권으로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21년, 22년은 OECD 최고 세율로 이제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단기간에 세금을 많이 올렸는지 알 수 있죠. 그래서 그걸 좀 OECD 평균 정도만 하자라는 거지 이렇게 하면 세금을 아예 안 내는 건 아닙니다. 자, 거기다가 이제 종부세 과세 대상은 17년째 그대로인 기본 공제 금액이 또 문제기도 한데 이게 06년도에 6억을 공제를 해주면서 시작을 했는데 이게 뭐 중간에 잠깐 바뀌기도 뭐 하고 했지만 22년도에도 6억 공제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06년도에 짜장면 값하고 22년에 짜장면 값이 다르거든요. 요때 지금 최저임금만 해도 몇백억 올랐는데 공제 금액은 똑같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요 06년도에는 정말 종부세 내는 사람들이 극히 드물었겠죠. 서울 뭐 강남의 아파트가 뭐 10억 될까 말까 했는데 근데 지금은 뭐 강남의 아파트가 막 20억, 30억 하는데 그때 공제액을 똑같이 깎아주면은 사실상 증세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약간 이런 식의 스타일의 세금을 많이 냅니다. 상속세도 아주 오래전에 생긴 10년 이상 된 그 기준을 가지고 계속 부과를 하다 보니까 점점 상속세를 많이 내게 되고 증여세도 엄청나게 내시죠. 그리고 이제는 소득세도 안 바꿔가지고 예전에는 억대 연봉하면은 약간 임원급이나 억대 연봉을 받았는데 최근에는 이제 신입사원들도 억대 연봉을 받는 곳들도 있다 보니까 그냥 어느 순간 우리나라 세금 소득세율이 그냥 북유럽이 돼버렸어. 누군가한테는 그냥 신입사원부터 막 세금 40% 떼가는 나라가 돼버렸는데 그런 식으로 약간 기준을 안 바꾸면서 몰래 증세하는 게 우리나라 약간 특성이 있는데 여기도 그게 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종부세라는 건 사실 뭐 이중과세 논란도 있고 그리고 재산세라는 기본적인 보유세가 있는데 여기에 추가로 돈을 더 내는 거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쪼갤 필요가 있느냐. 그냥 재산세 하나로 통합하자라는 의견도 많고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에 좀 동의를 하는데 뭐 이게 어렵다면은 그래도 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내는 것이 맞지 않나. 그리고 단기간에 막 2배, 3배, 10배, 20배 세금이 올라가는 거는 그건 좀 기본적인 어떤 룰에서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거기다가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는 좀 이해하시는 것 같아요. 뭐냐면은 이 10억짜리 세 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30억짜리 한 채를 가지고 있다면 도대체 누가 부자인가 라고 봤을 때 과거에는 아니 그래도 뭐 집을 세 채나 사냐 한 채가 낫지 라고 생각하시던 분들이 있었다면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잠깐만 이거 생각해보니까 10억짜리 세 채 산 사람보다 30억 한 채에 실거주하고 있으면 이 사람이 훨씬 부자일 것 같은데 아마 소득을 따져보면은 한 3배에서 10배 차이 날지도 모릅니다. 10억짜리 세 채 산 사람들은 요거 가지고 어떻게 돈 좀 벌어볼까 내가 투자해볼까라고 아둥바둥하는 느낌이라면 30억 한 채 실거주? 이 정도면 최소 사업가 아닌가? 근데 세금은 여기가 훨씬 낮단 말이죠. 여기가 세금이 훨씬 높고 그렇지만 과거에 이제 가격이 막 오를 때는 아니 왜 내가 살 집을 네가 2개를 더 가지고 있어가지고 내 기회를 뺐냐라고 막 하셨던 분들도 잠깐 지나고 나서 보니까 잠깐만 30억 한 채는 세금을 왜 깎아주지? 얘가 부자인데? 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개편안에서는 그냥 10억 세채 뭐 개수 상관하지 말고 야 너도 30억 너도 30억 둘 다 똑같이 내라 이런 식으로 좀 총 금액으로 내게 하는 그 개정안이 있는데 요것도 지금 통과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과거에 그 정책이 그거였잖아요. 집 개수가 많으면 중과한다. 그러니까 집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는 나쁘다는 겁니다. 중과라는 거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정부가 국민들한테 강제하니까 중과를 하는 거잖아요. 세금 많이 낸다는 거는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집을 많이 사지 말라고 했더니 똘똘한 한 채로 갔고 그 똘똘한 한 채가 극단적으로 일어난 데가 서울 반포 같은 지역인 거죠. 그러니까 막 가격이 막 천정부지를 막 뚫고 막 올라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부작용들이 강화되기 때문에 이렇게 좀 풀면 상대적으로 똘똘한 한 채 수요도 좀 낮아질 것이고 그러면 좀 그 수요가 분산되는 효과도 나타나지 않겠냐.
되겠냐라는 게 정부의 입장인데 사실 뭐 여야가 싸우고 있는 동안 피해는 국민만 보는 거죠. 사실 뭐 여기들은 뭐 싸우든 말든 중요한 거는 여기가 결국에 국민의 대행으로 지금 의회에 가 있는 건데 여야가 싸우면서 지금 국민한테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은 막아야 되는 건데 그래서 법적 시한도 있고 하는 거지만 어쨌든 지금 합의가 안 됐고 지금 세금 고지서는 날라왔는데 우선 내시고 나중에 뭐 환불해드리든지 뭐 일부 좀 감면해드릴게요 뭐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야. 젊은 사람들도 잘 모르겠는데 노인분들은 뭐 이제 뭐 답이 없는 상태겠죠. 나중에 환급하라고 하면은 이제 세무서 앞에 가서 추운데 이제 뭐 오들오들 떨고 계실 텐데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상황은 뭐 합의 상태는 안 될 것 같고 우선 기한 넘긴 다음에 어떻게 좀 부랴부랴 나중에 환급을 해주든 뭐 그냥 가든 할 것 같고요. 뭐 이런 상황에서 뭐 개인적인 의견은 이거입니다. 뭐 제가 짤을 하나 가져오긴 했는데 좀 그만 좀 싸우고 상식적인 선 안에서 좀 합의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종부세가 비합리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좀 정리를 좀 하고 상식적인 선에서 부과하는 그 룰을 바꾸는 게 중요한 거지 이걸 유지하냐 안 하느냐는 사실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하면서 그만 좀 싸우고 빨리 좀 해결하고 넘어가자. 안 그러면 나중에 이 실제 부과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또 그 행정력 낭비도 되고 낸 분들은 또 돌려받고 누군 또 돈 못 돌려받고 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면서 또 피해보는 거는 국민들 뿐이다 라는 걸 좀 얘기하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금투세도 해결해야 되는데 참 답답합니다.